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오늘은 소설 읽는 방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직접 제시하고 간접 제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전 강의에서 인물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공부하는 방법은 직접 제시, 간접 제시가 있다. 뭐 소설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로 쓰이는 게 바로 이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방법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직접 간접 제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직접 제시는요, 인물의 특성을 드러내는 방법 중 하나로 바로 어떻게 한다? 서술자나 인물 등이 사건이나 인물에 관해 독자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저 인물은 나빠요. 저 인물은 좋아요. 저 인물은 착해요. 이렇게 또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직설화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과거에 좋은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불행해요. 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독자들은 그렇구나. 저 사람이 과거에 굉장히 행복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불행하구나. 이런 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직접 제시를 쓰게 되면 독자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직접 제시를 사용하게 되면 전개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직접 제시를 많이 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전개 속도가 빨라서 독자들이 이해하는데 좀 수월할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이제 현대 소설보다는 고전 소설에 아무래도 이 직접 제시가 많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렇다고 현대 소설에서는 아예 안 쓰느냐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작가에 따라서 작가의 성향에 따라서 즉 문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 자, 이번에는요 그 직접 제시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노인의 음성은 낮았지만 강하고 무거웠다. 자, 노인의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묘사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낮았지만 강하고 무거웠다 라고 딱 우리한테 알려주잖아요. 그죠? 이런 게 바로 직접 제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뼈 조각에 묻은 흙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있었다. 또, 이 사람 되게 지금 정성스럽게 닦고 있구나. 무슨 귀한 물건 마냥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신중히 손질하고 있는 노인의 자그마한 체구. 자, 그렇습니다. 역시 여기도 신중히 손질하고 있다. 이런 게 바로 직접 제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체구를 우리는 둘러서서 지켜보았다. 모두들 한동안 입을 다물었고 나는 흙에 적셔진 노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네, 이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생각, 자세, 태도, 정서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이제 간접 제시인데요. 자, 간접 제시는 뭐라고 하나 봅시다. 자, 대화나 묘사 등을 통해서 어떤 방법? 대화나 묘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 인물의 심리와 생각을 독자가 뭐 한다고요? 추측하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추측한다. 자,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는 양상, 대화를 나누는 그 태도 내지는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을 지칭하는 말, 호칭이죠. 자,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저 사람에 대해서 이 감정이나 태도가 이렇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추측해 보는 거, 이 추측을 유도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간접 제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그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사람이라고 한다든가, 뭐 그 사나이, 뭐 그 사내라고 한다든가, 더 심하면 뭐 그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또 어머니를 얘기하는데 막 우리 엄마는 천사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엄마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그 뭐 기독교나 뭐 이렇게 천주교에 나오는 개념인데 천사 엄마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그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이 엄마가 상당히 그 헌신적인 인물인가 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게 바로 이제 간접 제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짠. 자,
김동리 작가 영마인데요. 자, 그런지도 다시 한 보름이 지나 뻐꾸기는 또다시 산울림처럼 간드러지게 울고 늘어진 버들가지엔 햇빛이 젖어 흐르는 아침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배경 묘사가 되고 있어요. 뻐꾸기가 울고요. 또 근데 어떻게 운다? 건드러지게 소리를 잘 내서 울고. 자, 버들가지는 어떻게 돼 있다? 늘어진 버들가지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 봄인 거예요 지금 이게. 자, 햇빛이 젖어 흐르는 아침이다. 그냥 햇빛이 났다 그러면 안 돼? 햇빛이 막 젖어 흘러. 그 나무에 이렇게 이런 그 뭐죠? 그 버들가지에 이렇게 늘어진 가지에 햇빛이 쫙 비치면서 막 이게 초록색인데 뭐 이렇게 햇빛이 드는 부분은 좀 밝고 겹친 부분은 약간 어둡고 그래서 막 이렇게 예술 작품처럼 막 아주 환상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자, 새벽녘에 잠깐 가는 비가 지나가고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갠 화개장터 삼거리길 위에서 성기가 이름입니다. 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성기는 그 어머니와 하직을 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엄마랑 하직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 그 앞에 깔아주는 배경이 이만큼이죠, 그죠? 근데 보니까 어때요? 뻐꾸기 막 이렇게 건드러지게 울고요. 봄빛이 막 내리쬐다?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젖어 흐르는데 막 이렇게 날씨는 막 맑아졌고 이런 거. 자, 이런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성기의 그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작품의 그 줄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앞에서 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었었단 말이에요, 이 성기 씨가.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이 체력도 회복을 하고 자기 마음을 좀 이렇게 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자기 갈 길을 가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요런 그 배경 묘사, 젖어 흐른다랄지 건드려지게 운다랄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평화로운 듯한 이미지들을 갖다가 쫙 나열하게 되니까 성기의 마음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자연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간접제시입니다. 네. 자, 소설에서는요, 이 간접제시와 직접제시가 서로 이렇게 막 섞여서 쓰여요. 그러니까 특정 부분만 딱 간접이다, 직접이다 이렇게 딱 나눠서 작가가 쓰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쓰기에는 굉장히 머리가 아프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지문을 쭉 읽어가다가 요 부분에서는 요런 거를 우리한테 독자한테 그 서술자나 인물이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접수를 해주고, 그리고 또 대화를 나누는 걸 보니까 또 이 호칭을 쓰는 걸 보니까 굉장히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사이가 어떤 거구나, 좋구나 나쁘구나, 같은 팀이구나 반대 팀이구나, 갈등을 겪고 있구나, 뭐 이런 거 갖다가 추측하면서 생각하면서 계속 그 정보를 얻어내려는 이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소설을 읽다 보면 당연히 소설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설을 뭐 읽는데 집중이 안 돼요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자, 그런 분들은 집중을 어디에 해야 될지 몰라서 집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라도 이 대화를 나누는데 뭐라고 하는지, 서술자가 얘기를 해주는데 서술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런 걸 다 접수를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집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뭐 몸이 많이 아파서 뭐 그런 건 빼고 소설을 이제 시험 공부하거나 문제 풀 때 읽을 때 집중할 부분에 집중을 해달라 이런 얘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